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입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제주 제1고등학교 교사 최재웅입니다. 1강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본사항 등에 대해 간략히 다뤄보았습니다. 2강에서는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1강에서 설명을 했듯이 자신의 내신 성적이 이 각 대학의 환산 점수로 적용하면 대학마다 각각 다른 점수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하는데,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 방식을 알고 있어야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교, 그리고 유리한 전형, 그리고 학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성균관대학교 모집요강, 그리고 숭실대학교 모집요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학교의 모집요강에는 교과 전형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생부 내신을 점수화하는지에 대한 산출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꽤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만 처음 모집요강을 접하는 경우에는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정보 위주로 파악해야 되는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균관대학교 모집요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용지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활용지표는 무엇을 평가의 재료로 삼을 것인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교마다 보완지표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성적 산출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이러한 석차 등급을 어떻게 점수하여 나타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고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수 단위를 고려해서 총 이수학점 단위로 평균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역시 대학마다 산출식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숭실대학교 모집요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과목별로 비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계열마다 과목의 어떤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상계열, 자연계열에서는 수학을 중시하고 인문계열에서는 국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에서는 이것을 골고루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별로 가중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례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년별 가중치를 가중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교 모집요강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어떤 필터를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는 것처럼 반영 교과목, 이수단위, 교과성적 산출단위, 학년별 반영 비율 등이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 이처럼 어떤 교과목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수단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인지 3시간 수업인지 이것이 이 과목의 어떤 이수단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단위가 많으면 보통 이것을 좀 더 가중해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을 이수단위를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교과 성적 산출 단위입니다. 이 역시 환산 점수 산출 단위 또는 방식이 산출식이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대학교들이 그렇게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가장 사실상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반영 교과목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목의 유형은 크게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과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 국영수사과 한국사 같은 과목이고, 그리고 일반 선택과목은 2학년 이후로 이수하는 등급이 표시되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반영 범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과목을 고려하는 학교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경기대학교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국영수 사과한, 그 다음 국수형 사과, 국수형 사한 이런 식으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안에서도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과목 반영하고 과학은 반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반대로 사회 과목을 반영하지 않고 과학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국대 방식으로 성적을 산출을 하면 등급이 잘 나오더라, 1.0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과목이 아니라 적용되는 과목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쉽게 얘기하면 등급이 나오지 않는 A, B, C 성취도 수준으로만 생기부에 표시가 되는 과목들을 의미합니다. 대학교 200개 중에서 73.5%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ABC 성취도로만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산점, 등급 변환, 환산 점수, 성취도 분포 이렇게 크게 4가지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또는 2과목, 3과목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사례별로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점수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환산 점수로 반영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시로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가상의 학생 성적을 토대로 한번 점수를 이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이 학생 생활 기록부에 원점수, 과목 평균 점수, 그리고 성취도가 기재되어 있고요. A, B, C 성취도 분포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 A 이렇게 박스되어 있는데 나타나 있는 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취도별로 환산 점수를 적용하는 방식은 가장 심플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보면 A를 받으면 100점, B를 받으면 97점, C를 받으면 90점입니다. 따라서 이 A 학생은 이 경제수학이 100점, 심화영어 97점, 사회문제탐구 100점으로 점수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도 A, B, C 세 구간으로만 점수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학생 A가 받은 이제 진로선택 과목을 평균 점수를 내면 9.81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환산 점수를 반영한 경우는 성취도별 점수를 지정하여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취도 분포, 즉 성취도의 A, B, C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볼 건데요. 이 경우도 가상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일단 A를 받은 경우는 모두 동등하게 1등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A가 아닌 경우에 B나 C를 받은 경우부터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자, 이 학생은 심화영어 1은 현재 B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화영어를 이수한 전체 학생 중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19.1%입니다. 수강자 183명 중에 19.1%만 A를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명시된 산출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면 성취도 A의 비율이 19.1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석차 등급은 3등급입니다. 여기에다가 성취도 A의 비율, B의 비율을 더한 값에 백분율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은 A와 B의 누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전체 수강자 중에서 A, B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49.2%가 되는데 아까 산출된 등급인 3에 0.492를 더하여 3.492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화영어의 변환 석차 등급은 3.492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석차 등급이 아니라 이 다른 요소를 적용하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모두 석차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학교가 이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데, 연세대학교의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과 더불어서 지점수를 지표로 추가로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석차 등급을 활용한 등급 점수 50%, 그 다음에 지점수를 활용한 환산 점수 50%를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점수의 개념은 생기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표시되어 있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반영하는 이유는 단지 등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받기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등급을 받았는지, 유의미한 성취를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완적인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원점수가 높은 가운데 과목 평균은 낮고 표준 편차가 작을 때, 즉 모두가 어려워서 대체로 못 본 시험에서 자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지점수가 높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지점수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그 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이 석차 백분율을 통해서 지점수를 보완해 준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점수를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요. 보시면 등급과 원점수 중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자신이 받은 등급과 그 다음에 원점수, 이 중에서 이 환산 점수로 표시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느냐,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가 2등급인데 원점수는 90점입니다. 그러면 원점수를 적용했을 때가 환산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원점수를 적용하여서 환산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점수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수 단위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동국대학교인데요. 여기 유의사항 보시면 이수 단위 미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반영할 때 이수 단위 시수를 반영하는데, 동국대학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적용되는 과목 수도 상위 10과목만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이처럼 대학별 환산 점수는 여러 가지 차원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과 성적 평균이 좋다는 것만으로 상대적 우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보시는 사례들처럼 이수 단위를 고려하는 경우, 또는 원점수나 등급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점수를 적용하는 경우, 각각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김재주, 이성산 학생의 사례를 확인을 해보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대학별 환산 점수를 대학 모집 요강을 이제 산출식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봐야 할까요? 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사용하는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환산 점수를 계산해 주기도 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는 이 수험생분들이 직접 환산 점수를 알고 싶을 때 이 화면에 보이는 어디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어디가 사이트는 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 정보 포털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입을 하고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별 환산 점수를 표시해 줍니다. 자, 여기 내 성적 알기, 학교생활 기록부 준비,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성적 분석,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마다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사례는 조금 옛날 사례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전년도의 기준으로 점수가 어떻게 됐고 합격 컷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7월부터 아마 서비스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교에 대해서 자신의 성적을 각각 입력을 해서 이 산출 점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 대학과 불리할 수 있는 대학을 분별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